비타민 C, B12, 아연, 오메가3, 철분, 프로폴리스 다 좋고요. 영양제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예를 들면 비타민 C가 다이어트병 환자분들 전반적으로 점막 염증이 많다 보니까 점막 재생이 중요한 재료가 맞아요.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C가 세포를 자극했을 때 결국은 그 역할은 내 몸이 해야 되는 거니까 영양소가 중요한 건 맞는데 이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 역할을 하냐는 결국 내 세포가 이걸 받아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비타민 C는 대표적으로 이 콜라겐 같은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만 그 콜라겐 합성은 결국 내 몸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타민 C는 중요한 요소 맞고요. 비타민 B12도 이 점막과 관련된 영향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구강점막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여기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자가면역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하는 면역력과 관련돼서 면역 조절 기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영양소고요. 특히 다이어트병 환자분들은 B9, 그러니까 엽산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영양제가 되는 음식으로. 오메가3는 뭐 많이 너무 알려져서 철분이나 엽산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장애 환자분들한테 특히 더 강조하는 영양소인데 장애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이 두 가지 영양소의 흡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비타민 B12 흡수가 떨어져서 그런 분들은 더 음식으로 잘 채워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B12는 뭐 육류나 뭐 계란 이런 생선류들, 유제품류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서 삶에 맞는 것들 중에서는 제일 안전하게는 생선류들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비타민 C는 뭐 저희 녹즙으로만 추천드리는데 S타입 분들은 뭐 시금치나 이런 것들에 비타민 C가 특히 메체대병 환자분들 추천드리고 N타입 분들은 뭐 브로콜리 같은 경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연은 S타입은 워낙 강력한 게 이제 굴 같은 경우가 워낙 좋은 아연 함유된 물질이고 M타입 분들은 타입에 맞다는 뭐 소고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S타입은 게나 이런 각각류에도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호박씨에도 아연이 많으니까 보통 식물성으로는 호박씨나 뭐 저런 아몬드 이런 견과류들로도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시라고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오메가3는 뭐 대표적으로 생선들이고요. 프로폴리스는 좀 애매한데 M타입 분들은 추천드리고요. S타입 분들은 프로폴리스 먼저 안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벌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요 벌과 관련된 영양소들은 기본적으로 M타입 분들한테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죠. 흡수가 안 된다 보단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일단 비타민 C만 두고 보면요. 비타민 C 메가도스는 비타민 C 영양소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는 게 메가도스가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한 근거는 그 메가도스일 때가 의미가 있는 거고 비타민 C랑은 상관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항암에도 많이 쓰고요. 비타민 C 메가도스가 그러니까 비타민 C가 고용량 들어왔을 때 내는 효과는 완전히 다른 기전이에요. 몸한테는 약간의 독성으로 작용을 해서 그게 일정량의 독성은 효과가 있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그래서 메가도스는 먹는 걸로 사실 거의 불가능했어요. 주사제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약으로 비타민 C를 메가도스 홍보하는 거는 저는 좀 상술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비타민 C에서 일정량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영양소가 효과가 있다라는 과정, 밝혀지는 과정이 보면 음식으로는 그 영양소는 거의 못 채워요. 뭐 예를 들면 비타민 C 1일 권장에 뭐 100이다 치면은 음식으로 거의 못 채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는 항상 합성물질로 비타민 C를 인체에 투여를 해봤을 때 실험을 해봤을 때 이 정도 농도가 돼야 이 정도 효과를 내더라라는 근거가 쌓이는 건데 그거는 합성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농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 환자분들께 보통은 천연물이라고 한다면 합성물 기준으로 권고가 되고 있는 기준의 반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반 정도의 용량을 천연물로 섭취하실 수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홍보를 할 때는 똑같죠. 비타민C 권장량이 이 정도인데 현대인들 모자랍니다. 이걸로는 못 채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먹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권장량의 반이라도 내가 천연 음식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나온다. 그러면 그 방식을 선택하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 거기에 더 나아가 타입까지 고려해서 맞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효율이 낮더라도 그러니까 용량이 낮더라도 충분히 효력을 낸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이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그 시장을 또 이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안 먹고요. 엽산이 보통 우리가 임산부들 하면은 이만큼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권장량이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특히나 많이 들어보실 건데 저희 가정을 얘기를 하면 제 아내는 안 먹였고요. 저희 형제들도 다 출산할 때 엽산 안 먹었습니다. 근데 엽산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엽산 중요하거든요. 임산부들은 특히 중요해서 임산부들을 위한 엽산을 채워야 되는데 저희는
타입에 맞는 녹즙, 전에 아내가 M타입인데 신선초 열심히 먹였고요. 녹즙으로 채워서 열심히 먹였고요. 그랬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사례를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불안하시면 뭐 영양제 드셔야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점.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건 엽산 권장량이 음식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일 권장량 엽산 채우기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영양제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아내는 그걸 반 정도 용량을 목표로 일반 음식들 중에 해보니 M타입분은 특히 신선초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신선초를 녹즙으로 열심히 먹였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요. 문제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겠다. 권장량은 연구되는 기준 자체가 합성물질로 그 정도를 넣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 너무 그거에 매몰될 필요 없다. 음식은요, 이 효율이 정말 달라요. 천연물에서 나오는 거의 효과는 계산하기가 불가능해요. 사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인체 대상으로 실험하는 게 없는 이유가 영양제들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타민C여도 천연물을 이 사람한테 넣었을 때는 이 정도 효능을 내는데 이 사람한테 못 내는 게 이게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통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합성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구 자체가. 음식으로 다 됩니다. 음식으로 안 될 만한 것들을 그래서 녹즙을 꼭 권장드리는 거고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들을 복합체를 먹는 거니까 그것만큼 안전한 방식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염증 식품 중에서는 저는 베체트병 환자분들은 딱 기준이 명확한데 먹으면서 아프지 않은 것들은 타입에 맞는 거 다 드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이미 분해염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반복될 때마다 예를 들면 M타입 분들은 나쁘다고 알려진 고추, 파, 마늘, 겨자, 카레 권장드리거든요. 드실 수만 있다면. 근데 드실 수만 있다면이라는 게 입안에 염증이 없는 상태일 때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적정량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M타입 분들은 나쁘다고 알려진 이런 것들도 타입에 맞다면 시기적으로 입안에 염증이 없는 시기에 드셔라. 분해염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저희가 치료 과정에서 계속 파도가 칠 테니까 파도가 잠잠했을 때 좀 드시고 파도 올라가면 안 드시는 게 낫죠.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씨, 치아씨가 요즘 들어서 저는 오메가3를 권장할 때 식품 중에 생선만으로 채우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워낙 많아서 질리기도 하고요. 제한되다 보니까 저는 환자분들 씨앗류, 치아씨, 아마씨를 M타입 분들 이제 아마씨, S타입 분들 치아씨들을 샐러드에 많이 넣어서 드시라고 권장을 많이 드립니다. 아주 권장되는 씨앗류고요. 오메가3도 많고 비타민 D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해서 추천을 특히 드리고요. 항산화 식품들은 뭐 비타민 A, C 다 많이 들어있는 것들 저희가 녹즙으로 많이 처방하는 것들이니까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식품들 중에서는 지금 보니까 발효식품들 아마 장내 미생물을 좀 살릴 만한 음식들 아주 좋고요. 근데 보시면 웃긴 게 여기 생강 마늘 여기는 면역체계 강화식품이라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서는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고 또 시기마다 다른 거라 염증 반응이 셀 때를 제외하고는 생강 마늘은 M타입 분들은 아주 권장드립니다. 약으로도 제가 많이 쓰고요. 아연이 굴 같은 경우가 S타입 분들한테 아주 권장드리면서 굴이 생각보다 아연 함량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너무 과량 드시면 아연은 오히려 면역기를 많이 떨어뜨리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좋다고 또 너무 드시면 문제가 되니까요. 굴 같은 경우만 조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걸 권장드려요. 자가면역증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원유보다는 요거트를 더 권장드리는 게 발효되는 과정에 그게 상대적으로 희석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당연히 원료 기준으로 무항생제 방목시킨 우유를 가지고 만든 요거트가 제일 안전한데요. 저는 요거트는 꽤 가치가 있는 영양소라고 봐요. M타입 분들 중에는 장내미생물이 완전히 박살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빨리 올리는 것 중에 요거트가 효과가 있다고 봐서 차라리 이제 동물성보다 제일 안전한 건 요즘은 그래서 쌀 누룩을 가지고 요거트를 만든 것들이 아주 좋다고 저는 봅니다. 현미 누룩 같은 걸로 쌀 누룩을 가지고 요거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안전하게 보기는 합니다. 요거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를 기반으로 한 건 M타입 중에서도 일부 환자분들 요거트도 요즘은 우유를 가지고 한 요거트랑 산양류 요거트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산양류, 염소 치즈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또 맞는 분들이 M타입 중에서 특정 타입 분들이고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S타입 분들한테 맞는데 뭐 종류마다 다르죠. 뭐 무김치나 갓김치, 파김치 이런 것들은 M타입 분들한테 맞고요.
생강, 마늘은 다 M타입 분들 재료고, 브로콜리는 M타입 분들한테 아주 추천드리고요. 시금치, 케일은 S타입 분들한테 저희가 아주 권장드리는 채소들이고, 베리류는 조금 타입이 나뉘는데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이런 것들은 M타입 분들 거고요. 라즈베리나 블랙베리 같은 건 S타입 분들한테 맞습니다. 녹차는 S타입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토마토도 M타입, 시금치 S타입. 당근 같은 경우는 N타입 분들한테 많이 쓰는 저희 녹즙 재료고, 호박이나 호박은 S타입 분들한테 잘 맞는데 저희가 거의 약재를 처음에 무난하게 쓸 때는 달인물 처방 드릴 때도 50%를 호박으로 넣어서 쓰시려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비타민이기도 하고 소화제이기도 하고요. 호박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굴 같은 경우는 S타입, 통밀, 귀리 S타입이고요. 현미는 N타입. 근데 귀리는 조금 S타입 분들 중에도 일정 분들한테만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S타입 분들 중에 귀리가 소화기에서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이건 극성 때문인데, S타입 분들 중에서도 미리 맞는 분들은 귀리가 거의 괜찮아요. 미리 안 맞는 S타입 분들은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자가면역 질환이면 귀리는 조금 주의하시는 거예요. 불편할 가능성이 높아요. 소금 간장이 나쁘다보다 대체투병이 혈관염이다 보니까 혈관염을 더 악화시킬 만한 요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소금이나 간장처럼 짠 음식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적정량 쓰셨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혈관염이 이미 시작돼서 혈전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소금 간장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혈액을 진짜로 끈적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데, 타입에 맞는 분들은 소금 간장은 문제 없습니다. 소금은 배체투병 환자분들 중에 고혈압까지 동반됐다 하시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소금은 그냥 드셔도 됩니다. 미역김은 오히려 점막을 많이 채워줄 텐데, 우리가 알긴산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미역이나 김에 많은데, 이게 끈적끈적한 그 점액질을 이야기해서 오히려 점막을 더 재생시켜 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점막이랑 희석이 되면서 얇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얇게 하는 건 아니라 타입에 맞는 거는 오히려 S타입 분들은 저도 미역 권장드리고요. 김이나 파리 같은 것들은 오히려 권장드립니다. 나쁘다고 알려진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타입이 안 맞았을 때, 그리고 이미 구강에 염증이 있어서 점막이 헐어 있을 때는 이게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타입에 맞다면. 기름기 있는 육류 당연히 문제됩니다. 혈관염이 안 그래도 있어서 남들보다 동맥 경화나 혈관 경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혈관 경화를 유발하는 건 이 기름기가 산화됐을 때니까요. 산화된 기름이 많은 음식들은 당연히 드시는 걸 권장드리지 않고, 다른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보다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혈전이나 폐동맥이 막힌다거나 이럴 위험이 정말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지방, 당분, 가공 식품들은 염증을 증가시키니 당연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계속 돌고 돌면 음식도 자가면역 질환에 좋다고 알려진 거, 나쁘다고 알려진 거 다 거기서 거립니다. 결국 면역계를 살리는 것, 면역계를 자극하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인 거니까요. 다 거기서 거기라 보셔도 됩니다. 배체투병을 특별히 더 좋아지게 하는 운동이라기보단, 운동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올려주니까요. 근데 항상 이 질환에 있어서는 배체투병 환자분들은 증상이랑 연결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운동들은, 혈관염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너무 고강도 운동은 이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조금 빡센 운동들이죠. 크로스핏 이렇게 너무 극도로 끌어내리는 운동들은 혈관 염증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배체투병 환자분들 중에 관절염까지 동반된 분들은 마찬가지로 관절에 직접적으로 부하가 되는 운동, 달리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체중이 부하가 걸리는 운동들은 관절염 환자분들은 권장되지 않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전거나 이렇게 관절에 직접적인 부하가 안 걸리는 근력 운동들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면역 반응 관련돼서는 어찌됐든 너무 과한 운동은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니까요. 그래서 강도도 중요하고 빈도, 너무 자주 또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 하는 것들은 환자분들이 또 강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은 보통 권장량은 내 몸의 적정 강도, 저는 항상 중등도라고 이야기하는 강도를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내외 정도에서, 젊은 분들은 3번에서 4번, 고령층들은 2번에서 3번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 이외에는 좀
낮은 강도의 운동들을 뭐 걷는 정도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다 배체특병 증상이랑 연결되는 것들인데 아까 뭐 홍반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운동들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체특병이라는 특성보다는 배체특병의 증상들과 연결했을 때 증상들을 악화시킬 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악화될 만한 요소가 있으면 그 운동은 권장드리지 않아서 피부염이 심하게 나타난 분들은 너무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운동 부분은 뭔가 이렇게 딱 좋다보다는 피할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으면서 강도가 심하지 않는데 관절에 직접 부하가 안 되는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 배체병 환자인데 내가 관절염 없으면 당연히 뛰는 운동 좋고요. 어떤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을 악화시킬 만한 요소들은 차단하는 게 나으니 그래서 항상 저희가 운동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치료를 해보면 좋은 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잘못된 걸 안 하는 게 치료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좋아지려고 뭘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좋지만 그것보다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 중에 뭘 빼야 될까, 뭘 덜 해야 될까, 뭘 내가 주의해야 될까를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다 드리니까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기본적인 거 권장 다 드릴 거니까 나는 뭘 덜 해야 될까, 더보다는 덜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